일본 F-15J, 대한민국 F-15K보다 먼저 어드밴스드 이글로 진화한다? 2019년 11월 3일 military-watch-magazine.com.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원래 이 기사의 제목은 슈퍼 사무라이 이글스, 차세대 전쟁을 위한 엘리트 15J 전투기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꽤나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접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F-15K를 어드밴스드 이글 혹은 F-15EX라고 부르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KKMD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35A 도입, 공중구뷰기 도입, RQ-4 글로벌 호크 도입, LSM 개발, KF-X 개발, KF-16 업그레이드 등 6가지나 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F-15K 업그레이드는 F-35 도입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일본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일본의 F-15J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량을 거쳐왔었는데요. F-15K와 마찬가지로 EX 버전으로 개량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100대가 넘는 수량에서 오는 비용 문제로 인해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F-15K의 EX 버전보다는 다소 낮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전망되었는데, 제인즈 등의 유력 군사 전문지에 따르면 F-15K EX 버전과 거의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F-15K의 EX 업그레이드는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잠옷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까지 102대 정도의 F-15J를 EX로 개량하여 사용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F-15K는 수적으로도 반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EX 버전으로 개량되지 못했다는 불리함마저 안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글쓴이가 F-15의 능력치를 실제보다 낮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F-15가 70년대 최초로 등장한 전투기이며 처음 출시된 F-15A-B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 출시된 F-15K, F-15SG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사든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00% 맹목적인 신뢰를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번역하는 중간중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역주로 첨부했으니 이해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사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사 본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국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98대의 공중우세기 F-15J 이글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판매를 승인했다. 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통해 F-15J 이글은 더욱 강력한 차세대 하위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력 강화는 미래의 적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관주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대의 F-15J 이글 전투기를 인수해 왔었고, 이후 일본의 F-15J 이글은 서구의 그 어떤 공군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공중 우위 전투기로 생각되어 왔으며, 당시 소련이 미그-25와 미그-31 같은 중무장 요격기들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여겨졌었다. F-15J 이글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보다 현대적인 5세대 스텔스 공중우세 전투기 F-22 랩터로 대체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 의한 F-22 랩터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F-15J 이글은 한동안 일본 최고의 공중우위 플랫폼으로 계속 남겨지게 되었다. F-15J 이글은 도입이 시작될 당시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전투기였었지만,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체급의 보다 현대적인 플랫폼들을 실전 배치하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1991년부터 수호-27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연이어 수호-30, J-11B, J-16과 같은 진보된 전투기들을 도입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전 배치된 수호-35, J-20 등은 특히 다른 전투기들보다 심각하게 F-15J의 공중우세 능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편 러시아는 수호-27과 미그-31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수호-27SM 및 미그-31BSM 표준으로 현대화했으며 러시아 공군은 수호-35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수호-57 팍파가 실전 배치된다면 F-15J는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원문에서는 수호-57 팍파가 실전 배치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 단계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임의로 수정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엔진을 교체하고 장착 무기를 개량하는 작업을 제외한 여러가지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F-15J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 이번 F-15J에 시도될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AN/ALQ-239 듀스 전자전 체계, ADCP-2 임무 컴퓨터 도입 및 기체 수명 연장 작업이 포함된다. F-15J 전투기의 레이더 또한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본체의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면서 탁월한 상황인식을 제공하는 레이시온 AN/APG-82V1 능동 전자 주사배열 A사 레이더로 대체될 예정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F-15J의 업그레이드 사항은 제가 얼마 전 게재했던 KKMD 넘버 88 F-35와 맞먹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 대한민국 F-15K 어드밴스드 이글 듀스 편에서 설명드렸던 F-15K 어드밴스드 이글의 업그레이드 사항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디펜스 투데이에 게재되었던 안승범 기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F-15K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디지털 통합 전자전 체계인 듀스와 ADCP-2 임무 컴퓨터 도입, 그리고 미 공군이 사용하는 에이서 레이더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시온 AN/APG-82V1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0대가 넘는 F-15J 카이를 F-15 어드밴스드 이글 혹은 F-15EX라고도 표현하는 사양으로 개량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이 성능은 우수하지만 비용이 비싼 AN/APG-82V1보다는 저렴한 APG-63V3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네요. 일본은 특히 2000년대 초 최초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로 유명하다. 현재 각 나라에 도입되었던 F4 팬텀들이 은퇴하면서 F-15는 일본 내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들 중에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은 유일한 전투기 종류로 남아있다. 미 공군 역시 최신 A사 레이더 및 듀스보다 뛰어난 전자전 체계인 EPOS 등을 아날로그 방식인 F-15C 비행대 일부에 통합시키는 F-15EX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9세대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F-15C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에 EX 업그레이드를 많은 수의 F-15C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러시아는 수호-27 SM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수호-27 전투기에 유사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했으며 아날로그식 중국 전투기 J-11B 역시 배치된 센서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수호-27SM이란 수호-35 플랭커에 사용된 기술을 수호-27의 양산형 기체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뜻합니다. 공중 구비 기능, 데이터 링크 기능, 항전 장치 개량 등이 추가되고 능력이 향상된 N001VEP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여 R-77과 같은 신형 공대공 미사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호-27 계열의 전투기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역공학적으로 해체, 분석하여 습득한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바로 J-11B입니다. J-11A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을 한 버전이고, J-11B는 부품의 절반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자료에 따르면 J-11A, B 모두 다 중국 공군으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의 항공 기술력이 축적된다면 오리지널인 수호-27의 능력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본 F-15J가 어드밴스드 이글 혹은 EX라고도 불리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들의 성능은 크게 향상되겠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와 정면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F-15 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부재 때문이다. 중국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는 사정거리가 150에서 200km에 달하고,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R-37M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4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F-15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 AIM-120C의 최대 사정거리는 105k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약간 길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덧붙여야 할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본 F-15J가 어드밴스드 이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도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뒤진다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F-15K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미티어 미사일의 도입이 그 해결책이 됩니다. F-15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의 회피 불능 지역 NEG보다 3배 이상 더 큰 사정거리를 지니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기존의 로켓 엔진에 램제트 추진 방식을 혼합해 놓은 덕티드 로켓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처럼 사정거리는 120km라고 하더라도 실제 요격이 가능한 NEG는 50km에 불과한 약점도 없습니다. 발사하는 순간부터 적기에 명중하는 그 순간까지 미티어는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최후의 순간에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가 300km라면 NEG도 300km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티어 미사일의 실제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미티어는 무시무시하게 이를 데 없는 공대공 미사일이며, 미국도 F-35A에 미티어를 장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도 미티어 같은 덕티드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MBDA와 협력하여 한국형 미티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며,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도 F-15K를 어드밴스드 이글로 업그레이드 할 때 반드시 미티어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될 F-35A, F-15K, KF-X, KF-16B 모두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될 예정이며, 이 A사 레이더의 능력을 100% 발휘시킬 수 있는 미사일은 암람이 아니라 미티어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F-15K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지만요. 미티어 미사일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텔스와는 거리가 먼 높은 레이더 단면적, 비교적 낮은 기동성 및 미사일 적재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들 또한 인접국에 의해 배치된 신형 전투기에 대한 F-15J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글을 쓴 해외 군사 전문가는 F-15에 대해 매우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기동성이 떨어진다든지 미사일 적재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EX 버전에는 암람을 무려 22발이나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F-22와 러시아 수호-27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는 6세대 공중우위 전투기 개발에 투자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15J를 어드밴스드 이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 2019년 11월 3일 militaryWatchMagazine.com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하셨겠지만 F-15K가 어드밴스드 이글 혹은 EX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티어 미사일을 KF-X뿐만 아니라 F-15K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지적했듯이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KF-X 미티어 미사일 통합에 관한 동영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에이서 레이더 사정거리가 짧은데 미티어 사정거리가 길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F-35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는 F-35의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길어서가 아니라 F-35의 센서 융합 기술과 네트워킹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F-35는 미사일을 달고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한 데이터 처리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일반 공대공 미사일과는 달리 미티어와 전투기 사이의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입니다. 미티어를 제외한 나머지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미사일로 보내는 일방 데이터 전송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미티어는 발사된 이후에도 시시각각 수집된 데이터를 전투기에 보내주고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는 이를 해석하여 수정된 비행 데이터를 다시 미티어에게 보내줍니다. 이런 데이터 처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전투기가 바로 날아다니는 컴퓨터 F-35이며 여러 대의 F-35가 동일한 목표물을 추적하여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미티어 미사일은 더욱 정확하게 적기를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한 대의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3-4발의 미사일을 날릴 필요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F-35가 아닌 F-15K EX에서 발사된 미티어라도 공중조기 경보관제기 AWACS의 도움을 받으면 비행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F-35는 적진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높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지녀야만 하지만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하는 F-15K EX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조기 경보관제기의 도움을 받아 침입해 들어오는 적기에게 미티어 미사일을 보다 먼 거리에서 발사하여 데이터 링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KF-X가 전력화되는 시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F-35를 보완하면서 제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F-15K의 EX 버전 업그레이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